배준호는 온더볼이 일단 확실히 좋으니까 사실 뭔가 저래야 돼. 로빈요 대한민국 대 이라크. 지난 요르단전이랑 비슷하게 뭔가 또 전반 초반에는 경기가 또 이상하게 안 풀리는 뭔가 또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 이제 쿠팡 플레이 그 인터넷으로 보는데 채팅창에 또 이제 뭐 답답하다, 이제 백패스 남발이다, 백패스 예약, U자 빌드업, 뭔가 진짜 그렇게 이게 경기를 화면으로 보면 다들 잡고 안전한 데만 줄라 하고, 그러려다 보니까 그 잡고 안전한 데가 딱 막힌 순간 당황해서 후방 빌드업의 무덤이라 불리는, 그래서 요즘 현대축구에서 그쪽에 선수도 없고 그쪽으로 볼 가지도 않는, 요즘 그쪽으로 볼이 우리는 이제 전반에 갑니다. 왜냐? 안전한 데 줄 데가 막혔으니까. 가면 뻥! 사이드에서 뻥! 그래서 반복되고, 뭔가 그 수비 라인을 깨려는 듯한 플레이들은 꽁꽁 숨기고, 그러다 보니 경기가 뭐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었는데, 우리가 요르단전에 이어서 오늘도 좋았던 게 이 상대팀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상대팀보다 확실히 먼저 하고 좀 이렇게 깨어나는 느낌들이 이번 2연전 때 먼저 보였어요. 아, 얘네가 이렇구나, 다음에 이런 플레이를 해봐야겠다, 이 부분을 좀 노리면 되겠구나. 이게 경기를 하다 보면 1분, 10분, 20분 계속 데이터가 쌓이거든요. 그리고 당연히 근소하게 실력에서 우위를 지닌 우리 팀이 먼저 이걸 유리한 위치에서 파악을 했던 것 같은데, 그러던 전반 40분 황인범의 나이스 패스! 요르단전도 그렇고 황인범 이 패스는 진짜 그 황인범의 최고 장점이야. 근데 또 사실 대한민국 중앙 미드필더 닥주전이 그렇다고 이것도 못 넣는 거는 또 좀 그렇긴 해. 하지만 좋았죠. 설령우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, 그걸 보고 황인범이 주체하지 않고, 이거 중요해요. 한 타이밍 안에 정확하게 공간 패스. 이래서 사이드 백들, 사이드 윙들은 중앙 미드필더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. 저만 해도 조기축구 뛸 때 중앙 미드필더가 누구 쓰냐에 따라서 내가 공을 받는 횟수, 내가 공을 받는 퀄리티, 내가 공을 받았을 때 어떤 그 상황, 여유가 이 중앙 미드필더에 따라서 진짜 많이 갈려요. 그래서 저도 속으로 얘랑 뛰고 싶다, 얘랑 뛰기 싫다, 이게 있거든요. 어쨌든 그 중앙 미드필더의 퀄리티가 좋으면 사이드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. 그게 이제 정확한 예였죠. 그리고 설령우, 사실 오버래핑 한번 나갔다 들어와서, 방금 나갔다 들어와서 힘들 수 있는데, 설령우의 최고 장점 체력, 오버래핑 힘들 수 있지만 먼저 뛰어 들어가는 모션을 취했고, 이걸 잘 받아서, 그리고 여기서 또 크로스가 또 중요했어요. 이제 설령우 힘드니까, 아니면 역량이 거기까지니까 그냥 안에 보지도 않고 그냥 무지성 벽달 크로스 할 수도 있었지만, 설령우 잘 잡아놓고, 근데 그러기엔 공이 너무 좋게 왔어. 너무 알맞게 오고 설령우가 볼 수 있는 여유까지 만들어준 패스였어요. 그래서 설령우 보고 뒤로 컷백, 낮게 컷백 시도한 게 설령우 좋았어요. 이거를 한번 굴절돼서 배준호가 잘 잡았고, 배준호가 잘 보고 오세훈한테 밀어준 거, 오세훈 원터치 피니싱. 이러면 사실 그 전까지 뭔가 답답했던 흐름은 이 한 골이 나려고, 이 한 골이 나기까지의 그냥 단순한 과정으로 변하는 순간이거든요. 그래서 그 전반, 그 전까지의 플레이들이 크게 나빴다고 보기는 어려워지는 순간, 요르단전에 이어 전반에 이 선제골까지 넣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. 그렇게 이제 전반전을 잘 마무리했는데, 후반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라크 후세인의 동점골. 제가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그래도 제일 가장 좋은 원톱이다라고 뽑았던 선수인데, 이 선수 그 잔디 먹방으로 유명한 선수죠. 오늘도 원톱에서 단연 돋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, 어떤 안정적인 볼 소유와 피지컬들을 이용해서 이런 원톱에서 이제 우리 이제 김민재와 조유민을 번갈아가면서 위협을 했는데, 결국은 득점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. 이 실점 장면에서는 뭐 사실 옐로 카드 한 장 받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한번 박용우의 어떤 안일한 수비, 이것도 조금 아쉬웠고, 김민재 클리어링, 뭐 첫 터치, 그리고 이제 뭐 커버 들어가는 위치 선정, 수비, 이런 것도 사실 아쉬웠고, 조현우의 이제 마지막 선방도 아쉬웠지만, 사실 코앞에서 오버헤드 킥은 원래 축구에서 제일 막기 힘든 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 이라크에게도 이라크 처음에 그 드리블로 휘저었던 그 선수와 그 위치에서 오버헤드킥으로 득점을 만든 후세인이 이라크가 좀 잘했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동점골 장면이네요. 그리고 이제 74분에 오연규 역전골. 사이드에서, 아니 그 문선민이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배준호를 왜 빼?
근데 문선민은 갑자기 뭐야?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. 저도 솔직히 좀 그랬고. 근데 이제 사이드에서 문선민의 이제 번뜩이는 돌파. 오,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재성의 집념의 어시스트, 오연규의 원터치 피니싱. 이 장면에서 가장 잘한 사람 오연규 원터치 피니싱 좋았어. 하지만 그럴 수 있어. 맞고 나온 거 이재성 어시스트. 바로 한 번에 그 컷백 선택 너무 좋았고 집념 좋았어. 그런데 결국 이 수비 라인을 뭔가 팽팽했던 흐름을 누가 허물어뜨렸냐? 누가 깨트렸냐? 누가 번뜩임으로 누가 더 자신감 있게 시도를 했냐? 했을 땐 문선민이었습니다. 이 장면만큼은 문선민이 정말 좋았습니다. 사실 이런 장면이 나옴과 동시에 그 나머지 90분 동안 문선민이 90분 을 뛰진 않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 또 얼마나 또 소유되고 연계되고 안정감 있냐,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배준호가 더 좋긴 했어요. 그러고 83분 이재성의 다이빙 헤딩골. 오, 이명재 거의 대표팀에서 첫 번째로 한 명 제치기. 이거를 거의 이제 이명재 대표팀 발탁되고 처음 보는 장면 같은데, 이게 완벽한 사이드 돌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완벽히 한 명을 속여서 제치면 우리에게 좋은 찬스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그걸 이명재가 해냈어요. 그리고 이명재 크로스까지 완벽했고 이재성 집념의 다이빙 헤딩슛. 와, 너무 좋았습니다. 현재 이명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이명재로 왼쪽 백 북중미까지 가야 되나? 근데 또 막상 또 이명재 말고는 확 떠오르는 선수는 없는 것 같고, 뭔가 크게 바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명재 쪽에서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플레이들이 나온다거나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죠? 어쨌든 오늘 이명재 2경기 연속 풀타임이죠. 좋았습니다. 잘했을 땐 정말 잘했다고 말하고 싶어요. 좋았어요, 이명재. 오늘 이라크전 좋았어요. 2경기 연속골을 넣은 이재성도 오늘도 사실 풀경기를 본 입장에서 10번이라고 하기에는 이 뭔가 그 중앙에서 볼 받고 연계하는 게 좀 너무 서운하다 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, 결국에 결과가 집념과 활동량으로 1골 1어시, 이게 이재성이 계속 대표팀에 되는 이유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. 황인범의 오늘 그 패스 한 방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한 골을 실점하면서 결국 3대2로 완벽한 깔끔한 승리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점 3점 3점 6점을 가져왔다는 게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 2경기를 진짜 정말 모두가 10번 돌려보고 20번 돌려보고 오늘 나왔던 문제점, 선수 기용 고민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. 이제 한번 대표팀 위치를 좀 살펴보면 오늘 오세훈, 오연규가 각각 원터치 피니싱으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,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, 조규성도 마찬가지고 주민규도 마찬가지야.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넣을 수 있었던 원터치 피니싱은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가릴 수도 있다. 히샬리송,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. 세탁이 된다. 한 골보다 중요한 건 90분 전체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 오세훈일 것인지 오연규일 것인지 이것들을 또 좀 고민하면서 원톱을 가려내야 할 것 같고, 이강인이었지만 최근 파리 활약에 비하면 이번 대표팀 2경기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데, 저는 늘상 말하지만 사이드 윙 이강인은 엄청난 큰 메리트를 느끼긴 솔직히 힘들다. 특히 상대가 빠르고 강할수록 이강인의 진가는 무조건 중앙 미드필더로 섰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스탯들을 가졌다. 저는 이거를 이제 끝까지 강조하고 싶고, 그래도 이강인은 이강인이다. 배준호는 온더볼이 일단 확실히 좋으니까. 사실 뭔가 저래야 돼. 윙어는 공민은 공격수는 적어도 내 발에 왔을 때 공을 받을 때 무조건 지킨다. 공만 오면 안 와서 문제지. 공만 온다면 나 축구선수야. 10년간 열심히 뛰고 많이 뛰고 축구선수야. 공격수야. 공만 온다면 내 발밑에 안에서 나는 놀 수 있다. 아니면 지킬 수 있다. 이게 사실 있어야 돼. 그러다가 찬스가 나면 내 스피드 살려서 돌파해보겠다는 게 지금 배준호잖아요. 배준호 좋습니다.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배준호는
대표팀에서 기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그래서 손흥민, 이강인, 김민재, 황희찬 이렇게 정말 확실한 선수들 빼고는 이제 더 이상 카타르 월드컵, 카타르 아시안컵 끝났습니다. 이 선수들 빼고는 끝까지 주시하고 끝까지 지켜보면서 포지션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황인범, 이재성 자리도 또 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황인범, 이재성을 빼라는 절대 아니에요. 이 선수들이 지금 벌써 몇 경기째 뭐 한 32경기 연속, 40 몇 경기 연속 선발이잖아요. 선발 뭐 잠깐 한두 경기 뭐 부상으로 컨디션 난조로 왔다 갔다 한 거 말고는 벌써 몇 년째 황인범, 이재석은 붙박이잖아. 빼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야. 근데 얼마든지 누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황인범, 이재성일 수도 있고 이거는 아직까지는,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이런 미드필더들 좀 주시하고 무한 경쟁 체제를 아직까지는 좀 열어놓고 봐도 우리 대표팀에게 나쁠 게 없다라는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